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MBC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가 갈수록 무너지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복원이 먼저라며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도청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김영한 충북지사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장애인들의 꿈과 땀의 축제인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충북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갈고 닦은 재능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경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정 전 부의장이 저희 MBC 충북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말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정 전 부의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 경쟁을 벌였던 정치인도 송치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한 겁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입니다. 정 전 부의장이 청주의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700만 원의 현금과 선물, 식사 대접을 받고 청탁을 해결하도록 도와줬다는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지난 2월 MBC 충북 보도를 통해 돈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정 전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MBC 충북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에 제가 단호히 거절했고 즉시 그 자리에서 돌려줬고 또 적법하게 후원금을 받아서 이런 마타도와 이 나쁜 가짜뉴스는 이거는 우리 청주에서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경찰은 정 전 부의장과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경쟁했던 정치인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카페 사장은 정 전 부의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자수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찰은 카페 사장의 휴대전화 등에서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녹음 파일을 압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카페 사장이 자신의 친구인 군수 출신 정치인을 통해 정 전 부의장의 경쟁자였던 정치인에게 변호사비를 요구했고 이를 약속한 정황이 담긴 내용입니다. 경찰은 두 정치인이 정 전 부의장의 공천 탈락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 사장 측이 기자회견에 나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폭로한 뒤 정 전 부의장은 총선 한 달을 앞두고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준 돈 중에 지금까지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또 후원금 계좌를 문자로 보내와가지고 후원금 좀 해라 해서 그냥 했다고 합니다. 정 전 부의장과 경쟁하던 정치인은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고 군수 출신인 다른 정치인은 친구인 카페 사장을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조언해 준 거라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전 부의장이 관련 사실을 보도한 MBC 충북과 충북인뉴스 기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정 전 부의장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출판 기념회를 진행하면서 마술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박덕흠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무료 마술 공연을 제공한 박 의원에 대해 마술사 섭외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공연 섭외를 주도한 박 의원의 보좌관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연어류 양식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이 일자 보훈군과 추진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보훈군과 정영기 추진위원장은 박덕흠 국회의원이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망산업 육성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 전 후원회장인 정 위원장의 매제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평가는 오로지 해양수산부가 했다고 맞섰습니다.
충북의 응급의료 역시 위기인 가운데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출발이 더 멀어졌습니다. 의사 수급이 어려워 당장 응급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수천억 원 예산이 들어갈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에 대한 회의론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응급의료 현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이 휴일과 주말에 응급실을 닫자 충주의료원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1일 밤 평소보다 많은 69명의 응급 환자가 찾았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을 긴급 채용해 이번 주말부터 5명에서 7명으로 응급실 의료 인력을 늘립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 2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니어서 주간 동안 진료를 돕게 됩니다. 충북 유일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 병원에는 군의관 2명이 투입되면서 전문의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가운데 5명이 집단 사직한 뒤 신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에 대한 회의론도 나옵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보다 당장의 응급의료 체계를 되살리는 게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을 비롯해서 충북대병원의 응급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충북대 충주분원만 바라보고 충주시가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 의료기관들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분원을 만들려면 4천억에서 5천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건대병원이나 의료원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투자한 그 시설이나 장비 건물을 활용을 못 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 500병상 규모의 계획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축소를 요구하면서 충북대병원은 아직 내부 검토 중입니다. 본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은 5년 이상 걸립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필요성에 대한 정부 판단과 분원 현실화는 그만큼 멀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의료법인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청주병원이 의료기관 원상복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의료기관으로 법인을 유지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청주시가 내린 의료기관 취소 처분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업무 공간인 충북도청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관련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지사실을 포함한 모든 사무실을 빼고 그 자리를 그림책 도서관 등으로 꾸며 개방하겠다는 건데요. 도의회 상임위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의회에 추가로 낸 신규 예산 가운데는 도청 본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6억여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7월 예정인 제2청사, 즉 도의회 신청사 준공에 맞춰 도지사실을 포함한 본관 3개층 전체를 통째로 비우고 그 자리를 그림책 도서관과 전시실, 공연장 등으로 꾸며 도민에게 개방하겠다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내후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충청북도는 현재 도청 건물을 나눠 쓰는 도의회가 신청사로 떠나면 업무 공간이 부족해 외부로 나가 있던 8개 부서를 불러들일 계획이었는데 김 지사가 최근 본관 개방 지시를 내리면서 졸지에 본관 부서들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 여론이라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가 60.6%, 필요하다가 39.3%로 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9.9%로 이렇게. 예산 심의에 나선 도의회는
도민이 원하는 시설인지 8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게 맞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도민들이 과연 우리 도청본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갖고 또는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는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청풍교 개발이나 당산터널 재활용 등 도지사가 오래된 공간이나 건물만 보면 업사이클링을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너무 업사이클링에 매몰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 또 다른 업사이클링 사업인 오송역 철로 및 도정 홍보관 역시 너무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제 돈 35억 6천만 원에 들어가면 선화부지에 절대 돈 안 씁니다. 여러분들은 쓰겠어요? 안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의회 상임위는 결국 본관 리모델링에 쓸 180억 원을 아끼는 게 도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설계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만 오송역 도정 홍보관과 청남대 모노레일, 음식점, 커피숍 등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현안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 오찬 회동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두 단체장은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오늘 낮 청주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현금성 복지정책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장애인 선수들이 기능을 겨루는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부터 옷이나 음식 제조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실력으로 극복해내는 현장을 전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이중국적인 체카토 미셀 씨.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면서 미술과 컴퓨터 디자인 같은 시각적 요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능숙하게 평면과 입체 모형을 만드는 모습은 비장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나무 가공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깊게 카드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카드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발달장애인 권명규 씨는 데이터 입력 직종에 출전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래프와 도형 등으로 시각화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에 강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업무와 잘 맞아 지역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오타를 내거나 공백이 생겨가지고 틀리거나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하나씩 자기 것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왜 틀렸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하다 보니까는 자기 것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41회를 맞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충북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는 40개 직종의 432명이 참가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기 조립과 봉제 직종은 사라졌고 영상 콘텐츠 편집과 사무행정 직종이 신설됐습니다. 시도대회에서 우승한 지역 대표 선수들은 3D 프린터로 제품을 만들어 출력하고 옷을 재단해 재킷과 한복을 만드는 등 뛰어난 실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장애인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직장 동료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성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 수상한 선수들은 2027년 핀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 11개 시군의회가 단양천댐 백지화와 제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한 연대를 결의했습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제108차 정례회를 열고 지역 주민의 정서나 영향 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단양천댐 건설 계획은 수도권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정책 추진이라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제천시 송악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추진에 대해서도 안전한 식수를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만 농촌은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빠졌습니다. 농민들은 이대로는 인건비도 못 건진다며 눈을 가려앉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둔 논에 트랙터 2대가 들어갑니다. 농기계가 논을 헤집자 다자란 벼들이 속절없이 쓰러집니다. 반년 가까이 애지중지 가꾼 논 1000제곱미터는 불과 10분 만에 쑥대밭으로 변합니다. 현재 쌀 80kg 한 가마의 가격은 17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20%가량 떨어졌습니다. 농민은 생산비와 인건비는 날이 갈수록 치솟는데 쌀값은 20여 년 전보다 폭락했다며 아예 한 해 농사를 접었습니다. 내 눈을 가르는 거 보니까 진짜 피눈물 나네, 이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않나. 농민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현재 전국에 재고쌀 33만 톤이 쌓여 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60%가량 많은 양입니다. 올해 햅쌀 수확이 본격화하면 쌀값이 지금보다 더 폭락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젊은 나이에 기계 사고 이제 농지 구입을 해도 이게 쌀값이 싸니까 이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죠. 이제 기계값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단체는 정부가 해마다 사들이는 수입쌀 40만 톤이 쌀값 폭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나친 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농사진 쌀로 떡을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줍니다. 수입쌀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재고쌀 가운데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번 주 내내 충남 9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2024) 직지문화축제가 어제 제10회 직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청주 고인세박물관과 예술의 전당이 있는 직지문화특구에서 펼쳐집니다. 청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언어의 문헌들을 보존해 접근성과 수용성을 강화한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이 제10회 직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주시는 직지 관련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고 공연과 먹을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범석 청주시장이 직지 원본의 국내 전시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청주를 찾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기욤포 문헌실장을 만나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에 직지 원본의 국내 전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10여 년 전부터 수차례 대여를 추진했지만 프랑스 측이 전시를 계기로 반환 운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6월 9일과 14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전과 천안 등지에서 몰려든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번호판을 접거나 없앤 채로 운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하다 버리고 간 오토바이와 SNS 영상 등을 바탕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모의평가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지난해 수능이나 올 6월 모의평가보다 난도가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어 영역은 EBS 연계가 두드러졌고 수학은 계산량이 줄었으며 영어는 까다로운 지문이 많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어제 모의평가에 지원한 충북의 수험생은 12,469명으로 지난해 9월 대비 1,098명 늘었습니다. 2차 전지 스타트업 기업이 동충주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창업한 주식회사 나노테크는 차세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동충주 산업단지 공장 신축을 통해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